수도권에 보면 이제 광역 전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노선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니는 노선이 지금 현재 22개입니다. 개수를 따져보면 한 740개 정도 될 거고요. 이제 환승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리다 보면 한 640개 정도, 64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640개라고 할게요. 640개 역이 다 여기냐? 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우리가 철도를 이해할 때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열차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전동차가 있습니다. 그 두 개는 좀 다르다, 성격이. 그래서 일반 열차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KTX나 뭐 새마을호나 뭐 예전에 무궁화 이런 것처럼 ITX 열차가 다니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 전역을 움직이는 철도망이에요. 이제 그 중에 수도권의 일부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 부분대로 해석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블 역세권이다, 트리플 역세권이다 할 때는 이 일반 열차는 제외를 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열차가 다닌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일반 열차적 개념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에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구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더블, 트리플, 뭐 쿼트러플 역세권이라는 건 이제 전동차, 지하철 기준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철도 좀 급이 다르다. 그래서 지하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중심의 경전철이라고 해요. 이제 그거를 표현상으로는 도시철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광역전철은 서울과 인천, 수원을 연결하는 게 광역전철입니다. 지자체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사업. 근데 도시철도 사업은요, 인천이면 인천 안에만 움직여야 돼요. 뭐 대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 대구나 대전 이런 데 가보시면 지하철 노선에 대전 도시철도, 대구 도시철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서울도 그 경전철 사업은 서울 도시철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와 경전철은 같은 얘기고요. 김포 도시철도 하면 김포 경전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과 일반적으로 타고 있는 지하철은 보통 뭐 서울에서 서울만 끝나지 않잖아요. 또 그렇다고 내렸다 갈아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러한 철도를 우리는 그냥 광역전철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역철도라고. 일단은 쉽게 말하면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운행이 되잖아요. 그때 몇 명까지 타는 게 적정 인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면 보통 타고 다니는 인원 아니면 이 정도 타면 뭐 무난하다. 그러니까 뭐 꽉 끼지 않고 적정 인원. 한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체 한 편성.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후레기님처럼. 그래서 보통 분들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2호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600명. 그러니까 최대가 아니에요. 적정한 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라고 하면 보통 250%까지 따집니다. 그러면 더 인원 늘어날 수 있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한 명이 앉으면 두 명이 서 있는 정도. 그러면 낑기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타는 게 전 적정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보면 한 양에 한 160명. 근데 2호선이 10량을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한 편성에. 그게 1,600명이에요. 한 번 운행할 때 1,600명씩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선의 어떤 열차의 힘하고 우이경전철이라고 있어요. 타보셨나요? 아니요. 안 타보셨죠? 네. 예. 이제 우이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신설도까지 내려오는 우이경전철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신림선, 동북선도 계속 경전철이고요.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이제 김포 경전철, 김포 도시철도, 말만 이제 골드라인이고요. 예, 골드라인 맞죠? 예. 실제 이제 김포 시장님이 그 출퇴근 시간에 기자와 함께 아마 텔레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타게 됩니다. 타는데 아침에 죽으려고 하죠.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탔더니 기자도 끼고 시장도 끼고 다 낀 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너무 작아요. 네, 출퇴근 시간에 밀려오는 인원 대비 역사 규모를 너무 작게 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승강장 앞에뿐만 아니라 위에 대합실까지 꽉 차 있고요. 계단까지 꽉 차 있는 겁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상황들이 생길까요? 왜 그러죠? 경전철은요, 차량의 길이가 작습니다. 14m밖에 되지 않아요. 예, 하나의 양이. 근데 그걸 두 량만 끌고 다닙니다. 예, 엄청 작아요. 그럼 한 량의 기준이 몇 명일까요? 적정 인원이 80명. 그럼 두 량이면 160명이에요. 2호선은 1,600명 타는데 경전철은 160명 타는 거예요. 그거 같은 노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같은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런 느낌 정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그 역세권의 시각은 과연 전체적인 편성에 대한 것들이 얼마큼 되냐. 노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 2호선이 한쪽 방향, 상선이든 하선이든 뭐 내선, 외선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하루에 몇 대 정도 다니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 2호선 많이 타시죠? 자주 다니죠. 예, 그러니까 2호선을 많이 타시는데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도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이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245대? 하루에요? 네, 한쪽 방향으로만. 양쪽으로는 그러면 490대 정도 가는 거죠. 490편성 정도.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240편성 이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당 따져보면
퇴근 시간은 3분 간격, 평상시 5분 간격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기다리죠. 네, 2호선은 바로바로 옵니다. 예,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차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역세권에 대한 가치잖아요. 이 역에 있어서 가치 평가를 할 때 우리 역에 열차가 어떤 열차에 어떤 정도의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열차가 얼마큼 자주 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2호선은 그렇게 오는데 다른 호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새로 생기려는 뭐 경강선이나 아니면 쉽게 지금 있는 경의중앙선 경춘선만 해도 별로 전동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예, 막 아침에 10분, 막 20분, 막 평상시 20분. 예, 그러면 이걸 같은 철도역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그 역세권의 가치는요. 아까 말한 수도권 전철 640개 정도에 되는 역에서는 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선 따라 구분되고요. 그다음에 역의 어떤 승객에 대한 어떤 수요적인 것도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얼마큼 자주 다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면 결과적으로 물론 서울 중심에 있는 그런 것들과 또 외곽 근데 외곽인데 또 이게 별로 자주 다니지도 않고 환승 조건들도 좋지 않아. 이러면 이제 차이가 엄청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별 5개짜리 역이 있고 별 1개짜리 역이 있다. 그 가치가 그만큼 다양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이 생기면요. 주변에 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이 생기면 안 쓰던 땅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수요가 모이니까요. 분명 그 노선적 차이는 분명 있어요. 많이 모이는 수요가 많이 모이는 역이 있고 덜 모이는 역이 있기 때문에 뭐 한 예로 의정부에 경전철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 주변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기존하고. 네. 분명 그런 거와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역들 또 GTX에 생기는 역들을 생각해 보면 그 차이는 엄청날 거다. 그 영향의 차이는. 이렇게 일정하게 좀 상징되는 역들의 주변들은요.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상가나 토지 가격 다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어떤 공공부지가 있거나 뭐 민간이 뭔가 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다라면 하물며 수도권에 약간 좀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 있다라고 한다라면 뭔가 재건축이 되더라도 재개발이 되더라도 가능성이 더 높다. 거기에 대한 희망이 더 높고요. 그리고 누가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시행자, 그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시행자가 여기는 해볼 만하다. 여기서 뭔가 부지를 활용해서 상가를 지면 뭐 직선스타를 치면 여기는 좀 팔릴 것 같다 생각 들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 역 주변에 뭔가 개발하려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역 하나가 아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분명 여기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세권이 생기는 지역, 뭐 GTX 봐보세요. 얼마나 파급력이 큽니까? 운정, 저는 운정지구가 사람들이 다 고양시인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운정지구는 파주시입니다. 파주시 너무 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GTX 하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동네가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피부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역세권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 노선이나 역에 대한 그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느끼고요. 거기에 따른 주변의 영향도 분명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명 그 상황들이 분명 맞아요. 다만 이제 못하는 것들은 뭐냐면 과연 이 노선에 대한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 거냐에 대한 느낌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획 노선이다, 신설 노선이다 그러면 이게 5년 내에 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10년, 15년이 될 수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정보들은 뭘까요? 신문, 기사, 그다음에 공공에서 지자체에서 전달해주는 뭐 소식지, 안내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정치적인 상황들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장이야, 시장이야, 이 노선을 하고 싶어. 발표하겠죠. 근데 그대로 되냐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노선들도 분명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질문 받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뭔가 테크니컬,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보다는 이 역이 더 생기면 좋지 않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 말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선정 과정은요. 이런 기술적인 거나 수혜적인 측면이 다가 아닙니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누굴까요? 국토부입니다. 말 그대로 국토부 장관이겠죠. 그 장관이라면 그 밑에 실무, 뭐 과장이든 뭐 그 위에 헤드에 걸 거고요. 그것들을 결국 결재라는 건 국토부 장관이고 그것들 옆에서 조력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그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 위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면 옆에서 찔르면 그 부분들이 먹힌다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게 수요가 많고 이 노선이 짧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좀 버리고 싶고요. 그런 얘기 언제 이거는 초기에 노선이 선정되는 과정 그 과정만큼은 주변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 거기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조그만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저는 그냥 그것들을 다 모아서 대세적 판단을 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노선 선정에서 결정되는 그 과정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판단이 쉽습니다.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런 쪽에 안테나가 좀 있으신 건가요? 굳이 안테나라기보다는 이제 공청회를 열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든 뭔가 그 내부적으로 보면 지역에 있는 단톡방이나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의원들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아니면 뭐 만나서 누군가 뭘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내부적인 얘기는 좀 저도 좀 조심스럽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노선의 결정은 아까 말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약간 정치적 상황들이 더 영향을 작용하더라. 이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물론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수요도 중요하고 돈도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약간 정치적인 상황들도 고려가 되더라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지금 노선들이 되게 많거든요. 계획 노선들이.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김포 사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럼 골드라인은 시장님이 짜부될 정도로 왜 그렇게 작게 만들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철도는요, 말 그대로 뭐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투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민간이 하는 것도 결국 국가 돈이 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사업성 검토할 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 총 공사비죠. 총 사업비라고 하죠. 뭐 사업비 있고, 뭐 공사비 있고, 도급비라는 게 있는데 구분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로 봅니다. 총 사업비 안에서 이게 노선 대비 너무 이제 금액이 세다라고 한다라면 사업성이, 그러니까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업하면 손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예 이제 정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결여가 되는 거죠. 그 딜레마에 항상 빠지는 겁니다. 이거를 노선을 좀 더 길게 가자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거를 또 막 규모를 역사 규모나 전체적인 규모를 키우자니 말 그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러면 경제성이 좀 떨어져서 사업성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솔직히 한강의 김포 신도시를 가보면 다 아파트 단지들이거든요. 역마다. 근데 그 수요가 적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미분양도 좀 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요가 말 그대로 한 단지, 한 역만에도 엄청난 수요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보통 출근 시간은 7시 후반대에서 8시 초반대 많이 모여요. 이제 그 다 몰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김포 도시철도가 평일날 아니면 주말에는 좀 여유가 있어요. 되게 쾌적하고 좋습니다. 근데 몰릴 때가 문제인 거예요. 몰리는 시간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몰리는 시간대를 분명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거를 단순하게 어떤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미래 수역에 대한 예측은 했던 거거든요. 사전에도 예측은 했던 거라면 최소한 역사에 대한 규모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많이 못하더라도 지금 계속 김포와 관련된 계속 풍무지구도 거기 또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많은 또 개발 예정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밑에서는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전철이 꼭 두량으로 가라는 법이 어딨어요. 세량, 내량도 갈 수 있는 건데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 정도는 준비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승강장도 딱 두량을 쓸 수 있는 승강장이 아니라 뭐 내량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좀 하면 되는데 그래봐야 공사비 크게 안 드는 건데 어떤 조금 더 큰 생각을 당장에 조금 더 비용을 아끼려는 그런 관점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제가 기술자로서 이제 아쉽죠. 그 부분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